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경험, 그리고 감동적인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현명한 사람들은 50세 이후 3가지 행동을 게으르게 하면서도 오히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장수는 오래전부터 모든 인간의 바람이었지만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나쁜 습관을 멀리함으로써 우리는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외에도 일부 게으른 행동이 오히려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수와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 게으름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화를 내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정과 신체 건강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잦은 분노는 소화기, 심혈관계, 심지어 신경계의 기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때 심박수가 급증하고 혈압이 변동하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소화불량, 위통,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분노 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은 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과 같은 나쁜 습관에 빠지기 쉬운데 이는 간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장수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병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이는 많은 약을 복용하거나 특별한 음식을 섭취해서가 아니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마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태도와 작은 일에 집착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결국 신체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평온한 마음과 관대한 시각은 당신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주며 장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화를 내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면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이 없다면 모든 문제를 단순히 문제로만 볼 수 있다. 올바른 사고방식이 없다면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말고 관대함을 배우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일상 속의 사소한 일들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김 박사가 말했듯이 우리의 분노에서 나오는 모든 공격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화가 나면 이성은 흐려지고 그 순간 내뱉는 말들은 모두 무의미한 말들일 뿐입니다. 또한 분노에 따른 행동들은 일시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한 결과는 이후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부산에 사는 이 씨의 서재에는 제노라는 2글자가 쓰인 서예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은 분노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화를 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실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부드럽게 말하거나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분노는 단지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까지 훼손합니다. 더 나아가 분노는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분노를 자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긍정적이고 침착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장수와 건강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 바로 입을 게으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남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연 씨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아직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재촉하지 않았지만 이웃 정 씨는 대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는 정 씨가 골목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수다를 나누며 저 집은 결혼했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네. 혹시 불임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만 하고 애도 안 낳고 사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맞아, 독나무엔 열매가 없고 독한 여자는 자식이 없다잖아. 저 사람도 젊었을 때 엄청 놀았겠지 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지연 씨는 이웃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침묵을 지켰지만 마음은 매우 상처받았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참견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비단 지연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3세인 윤미 씨 또한 이웃들의 험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웃들은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촌스러워 보인다 라며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늦은 밤 귀가할 때면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니 뭐가 제대로 되겠어? 라며 수군댔습니다. 윤미 씨가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일했을 때는 도시에서 못 버티고 고향에 와서 부모님께 얹어 사는 거 아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결혼을 늦게 한 것도 그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고 뭐 그리 따지고 고르는 게 많아? 라며 비웃었고 결혼 후에도 결혼 상대도 간신히 구했네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이런 이웃들의 말은 윤미 씨가 자신의 집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거나 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고 기쁨을 나누며 일상에서 서로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누구도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때로는 자신의 일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소문을 퍼뜨리곤 합니다. 3가지 게으름 중에서 입을 게으르게 하여 험담과 소문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2개의 눈과 귀가 있지만 입은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필요한 말만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옛말에 화는 입에서 나온다 고 했듯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을 더 많이 쌓고 싶다면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논하지 말고 자신의 가족과 삶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나 일상 대화에서 우리는 말하는 방식에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삼가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뒤에서 비난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해가 되며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복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는 속담처럼 긍정적인 말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으면 미움받을 일이 줄어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많아지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쌓아가야 할 복의 원천입니다. 옛말에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논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복을 깎아먹고 삶이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고 긍정적인 것은 놓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도 모든 악행은 몸, 신, 입, 구, 마음, 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남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과 말에는 호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유교에서도 쓸데없는 말을 삼가라 며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옳고 그름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험담과 같은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그 여파는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게으름은 바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은 씨, 57세는 현재 은퇴 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며 31세의 외동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들이 사는 경기도 분당구로 이사해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들의 집에 가서 청소, 요리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가 집 열쇠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불만스럽게 내뱉는 말들을 우연히 듣고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큰 상처를 받고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너무 자녀의 삶에 관여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한 것 같다고 조언하며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즐겨보라고 권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위해 제주도로 여행을 준비해 주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고요한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염소가 새끼를 낳고 돌보는 장면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도 어미와 새끼가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따뜻하지만 깊은 조언은 그녀에게 사랑이란 항상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행 후 그녀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생각 변화를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노년을 즐기고 아들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럽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이 말은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는 어머니를 꽉 껴안으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이 항상 보호와 보살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고 자신의 발로 설 수 있도록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문을 잇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노년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가장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답은 부모가 자녀를 통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생의 유일한 중심으로 삼지 말고 사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으며 자신만의 열정과 취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가 어릴 때는 강한 사랑으로 보살피지만 자녀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부모입니다.
돌봄과 거리 두기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부모 역할은 단순히 양육에 그치지 않고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나야 할지 아는 긴 여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나 노년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부모에게 효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부모로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을 100년 키워도 걱정은 99년 한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자녀는 각자의 복이 있으며 특히 이미 자립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지나친 걱정은 줄이고 큰 문제가 생겨도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빨래나 밥 준비, 손자 돌보기 같은 작은 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 끼 일을 챙기거나 자녀의 모든 일을 대신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도와준다면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걱정하거나 불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부담을 줄이고 부모 자신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녀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둑이나 산책, 가벼운 운동처럼 소소한 활동을 통해 노년을 더 다채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게으름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게으르게 사는 법을 배운다면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과학적인 게으름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50세 이후 건강,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옛말에 운명은 스스로 만들고 복은 스스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노력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순탄한 삶을 꿈꾸지만 그 결과는 결국 스스로 쌓은 복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풍요와 행복 속에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일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운과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행과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노년과 운명을 위해 작은 변화와 노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각 개인은 삶에서 작은 일부터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특히 50에서 60대에 이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큰 복의 증거이며 남은 삶을 걱정 없이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가족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은 인생 후반부에 충만한 삶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표입니다. 이는 하늘이 정해준 조화이며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키워지면 달콤한 열매로 피어나 행복과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화합하고 사랑과 관용을 가지며 이러한 행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모든 구성원에게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행복은 주로 가족 구성원,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노년층은 젊은 세대의 빠른 생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간극을 초래하며 50에서 60대에게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나이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자녀는 이미 성장하여 독립적입니다. 만약 가족이 화목하고 자녀가 열심히 일하며 항상 부모를 존경한다면 이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안락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가정이 불화로 가득하고 부부간에 자주 다투며 부모와 자녀가 거리감을 느끼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는 불행한 노년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복을 평가하려면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효도하는 자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또한 건강 역시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삶을 즐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병상에 눕는 것을 막아줍니다. 건강이 좋다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0세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명석한 두 자매인 지수씨와 혜원씨의 이야기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지수씨, 103세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녀는 오래 사는 비결이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106세인 그녀의 언니 혜원씨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지 않으며 항상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독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3번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들 자매는 8남매가 있는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고 명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이를 사랑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수씨는 지역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며 혜원씨는 독서를 즐기며 70세까지 교사 보조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일이라도 꾸준히 일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일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과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나이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수씨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큼 멋진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니 혜원씨 역시 평생을 함께해준 훌륭한 남편이 있어 감사하다고 느끼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및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인지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원씨는 한때 매일 몇 킬로미터씩 걸었지만 현재는 신체 활동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비록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삶이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삶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세상을 탐구하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퇴 후 혜원씨는 지역대학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 앉아 강의를 듣지만 그녀는 항상 예술과 문학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이를 통해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노동을 사랑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노년은 병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다면 노년의 기쁨과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건강은 삶의 기본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몸은 노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건강이 더욱 소중합니다. 만약 비상금, 화목한 가족, 그리고 좋은 건강을 갖추고 있다면
남은 생에는 걱정 없이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의 삶, 특히 50에서 60대 이후의 삶은 재정과 건강에 크게 의존합니다. 만약 비상금이 없다면 노년의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감소하고 젊었을 때처럼 수입을 벌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노년의 물질적, 정신적 조건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준비된 비상금은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며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행복은 단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특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72세의 성호 씨의 이야기는 돈이 풍족해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높은 연금을 받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돈이 많아도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세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39세 때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었습니다. 60세에 은퇴한 후 저는 여러 복지 혜택과 지원금을 받았고 그 덕분에 제 연금은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은퇴 첫 해에는 매달 8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고 12년 후에는 이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말 큰 금액으로 많은 직장인의 소득보다도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충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금이 양날의 검처럼 느껴졌고 제 삶에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저는 돈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느끼게 된 이유 중 첫 번째로 자녀와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29세에 부모님이 주선한 급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단 2주 만에 집을 짓고 맞선을 보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로 돌아갔고 2년에 한 번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제 삶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남편과 아버지라는 역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이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 고민한 적도 없었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결혼 후 10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아마도 7개월도 안 되었을 거예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자녀들을 위해 월급이 적은 직장으로 옮겨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직장을 바꾼 지 6년도 안 돼 저는 도시에서 집을 살 수 있었고 가족들을 그곳으로 이사시켰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고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자녀들에게 투자를 많이 할수록 그들이 점점 더 의존적이고 자립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각각 집을 한 채씩 사줬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 두 자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만 저를 찾았고 점점 나빠지는 제 건강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돈이 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친척들이 끊임없이 저를 찾아와 귀찮게 했습니다.
제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월 1,5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많은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거나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올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가족이 냉정하다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매달 집에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들은 차용증을 쓰려 하지 않고 눈물로 약속만 합니다. 가끔은 복잡한 친척 관계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을에서 새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짓거나 가로등을 설치할 때 가족과 지방정부는 제게 추가 기부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사람들은 뒤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돈이 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 재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나이가 들고 자녀들의 무관심을 보며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배우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번 소개팅을 했고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제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7살 연하의 지영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씨가 제가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한 채를 자신에게 주거나 연금을 사용해 아들의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한 채를 선물할 생각도 있었지만 자녀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후 저는 행복한 결혼은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할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살고 있고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외로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 공허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이 있지만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군 복무 시절의 부상과 노화로 인한 질병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지만 치료는 단기간 동안만 효과가 있을 뿐이고 이후 통증이 다시 재발합니다. 치아 상태도 좋지 않아 매운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제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연금은 많지만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제 삶이 더 평온하고 행복했을까요? 돈이 적었다면 자녀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친척들이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재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제 돈을 탐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돈이 있지만 때때로 너무 외롭고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